끈질긴 수다 저널리즘 스트레이트 후 35번째 시간입니다. 끈질긴 저널리즘답게 지난번 PC 조사에 이어서 모바일에 대한 이제 포털의 저널리즘 조사를 했어요. 네. 먼저 이 조사 개요부터 좀 설명을 듣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지난 첫 보도 때 그 네이버의 PC 화면에 뉴스 홈 기준 그리고 특히 주목도가 가장 높은 헤드라인 영역 기준으로 저희가 조사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이제 좀 어느 정도 반박이 예상이 되는 부분이긴 했는데 PC보다 모바일을 훨씬 많이 본다. 그리고 이 조사 기간이 일주일은 좀 짧은 거 아니냐. 짧았다. 그래서 저희가 후속 보도를 이렇게 준비를 한 겁니다. 일주일이 네. 짧다 그랬더니 2달을 그냥 사실 PC 같은 경우는 그때부터 누적해서 70일간이 모였고요. 네. 모바일은 새로 저희가 또 설계를 해서 하느라고 한 달치 그리고 학습시키는 것도 저희가 보도를 보셨겠지만 그거는 2달까지도 봤는데 모바일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거고요. 조사의 방법은 사실은 PC 때와는 동일합니다. 5분에 한 번씩 그 떠있는 노출 기사의 정보를 다 긁어오는 거예요. 전부 긁어오는 그 전수조사 방식으로 24시간 내내 돌리는 거고요. 그 기계가 있나요? 그렇죠. 이게 사람이 그렇게 크롤링, 못하죠. 그렇죠. 예. 크롤링 봇이 굉장히 크롤링이라고 정교하게 그러죠, 그거를. 긁어옵니다. 성향 학습을 하는 조사 설계를 이번에 처음으로 도입을 해봤는데요. 이건 저희가 언론학자들의 좀 자문을 받아서 사실은 뭐 더 정교하게 성향을 나누는 거를 추천하시는 박사님들이 많았지만 또 저희가 또 시간상 제작비상 그런 여건이 좀 되지 않아서 딱 보수 진보 두 개만 설정을 했고요. 이거 같은 경우도 크롤링 봇이 5분에 한 번씩 들어가서 클릭을 해서 읽는데 이거는 그냥 클릭을 하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이 무효표로 그 분류해버릴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서 사람이 읽는 것처럼 들어가서 그렇죠. 1분 동안 천천히 스크롤하면서 기사를 읽게 그렇게까지 설계를 해서 저희가 조사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 상당히 지금 신경 쓴 조사 설계네요. 설계 자체를 전부 이렇게 사실은 저희 임의로 한 게 아니라 자문을 네. 다 받은 거죠. 그렇습니다. 지난 보도는 사실 저희가 임의로 했었는데 이번에는 언론학 박사들의 자문을 좀 구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이버나 뭐 다른 언론 쪽에서 보기에는 MBC가 니네가 좀 안 나오니까 이런 조사한 거 아니냐, 니네들 마음대로 기준 잡아서 한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아유. 그런 점이 아니라는 거. 네. 언론 학자들 다수의 어떤 설계 툴을 가지고 만들었다는 거. 네. 그리고 정말 있는 그대로 노출된 걸 저희는 읽은 거니까요. 네. 근데 저는 다른 거보다도 와 48대 3은 좀 심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PC 때도 52대 5였나 그랬어요. 네네네. 근데 모바일도 48대 3이면 사실 보수가 너무 편중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수 48에 네. 진보 3. 네. 이게 이제 그 비로그인 상태에서 그러니까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모바일 화면에 보여지는 기사에 대한 편중도를 조사한 거였죠. 맞습니다. 비로그인 상태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아무 컴퓨터나 내가 가서 켰을 때 네. 어떤 사람이 뭘 썼는지 이거 전혀 관련 없이 그야말로 이제 생으로 보는 거죠. 네. 누구의 스마트폰으로 보든 누구의 스마트폰에 깔린 누구의 네이버 앱으로 보든 비로그인 상태에서는 이 인공지능 AI가 동일한 기사를 보여줍니다. 네. 네이버는 여기에 대한 반박으로 비로그인 상태로 뉴스를 보는 이용자보다 네. 로그인 상태로 보는 이용자가 훨씬 많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동 근데 로그인 되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요즘은. 그쵸, 스마트폰을 쓰기 때문에 자동 로그인을 설정해 놓는 경우가 많죠.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개인화된 어떤 뉴스 결과를 조사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리고 비로그인 상태에서 오로지 개인화가 반영되지 않은 결과를 봐야 이 AI가 순수하게 어떤 기준으로 노출을 시키는가를 또 짐작해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비로그인으로 해서 했는데 48대 3이 나온 네. 건데 그래서 네이버 쪽에서 사람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이 모바일로 로그인 한 상태로 이제 많이들 보는데 그래서 바이어스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로그인 한 상태도 조사를 한 거잖아요. 네, 근데 로그인한 상태는 사실 그냥 읽어드리는 거는 의미가 없는 게 모두에게 다른 뉴스가 그렇죠.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건 네. 저희가 조사를 할래야 할 수가 없었고요. AI가 개인의 뉴스 소비 성향을 반영한다라고 네이버가 광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잘 반영이 되는지를 한번 실험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조선일보와- 보수 네. 성향을 갖고 있는 이용자는 보수 성향의 뉴스가 많이 노출되고 진보 성향을 갖고 있는 이용자가 네이버 뉴스를 켰을 때는 진보 성향의 기사들이 많이 나한테 노출이 돼야 되는데
실제 결과는 보수 성향 이용자는 보수 성향의 기사들이 많이 노출된 그렇죠. 경우는 당연하게 나온 거고 그런데 진보 성향의 이용자가 봤는데도 보수 성향의 기사들이 많이 노출됐다. 이게 지금 우리 조사의 결과였어요. 그죠? 네. 네이버가 광고하는 알고리즘의 어떤 운영되는 방식 그거에 따른다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없는 나오면 거죠. 안 되는 거죠. 그 설명대로라면. 네. 네이버가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반박은 계속해서 하는데 그 할 때마다 우리가 실제로 해보면 또 그 설명도 충분치 않고 안 네. 맞고 이런 경우들이 지금 그 우리 기사에 보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네. 사실 이 부분에 대한 네이버의 반론은 이렇게 편중되게 기사를 소비하는 이 유저가 굉장히 적다. 그러다 보니 이런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 결과로 튀어나온 거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또 반박을 하자면 네.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진보 성향을 가진 분이 있다면 뭐 일단 뭐 한겨레 경향신문이 가장 대표적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진보적인 성향, 뭐 미디어오늘도 있을 수 있고 뭐 오마이뉴스라든지 그런 거에 말씀 네이버 측에서 주장하신 대로 중앙일보든 조선일보든 이런 보수 성향을 갖고 있는 신문을 같이 구독을 했다고 쳐요. 뭐 그래서 보통 한 뭐 5개, 6개 언론사를 이렇게 구독을 해놨는데 그렇게 됐으면은 뭐 적어도 반반 이상은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비슷하게는 나와요. 그렇죠. 근데 또 그 결과를 보면은 그렇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나 저러나 어쨌든 보수 성향, 심지어 진보 성향을 가진 분에게 아주 보수 색채가 강한 기사들까지 계속 추천을 해준다. 이거는 네이버 측의 설명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 네, 정말 데일리안이 갑자기 5위권 위로 훅 올라왔을 때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뭐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너무 개인의 성향만 반영하다 보면 필터 버블, 확증 편향의 우려가 있다. 네. 만약에 그거를 방지하기 위한 정말 네이버의 똑똑한 장치였다면 그럼 진보만 찍었을 때 강한 보수 성향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럼 반대로 보수만 클릭을 했을 때 진보도 나와줘야죠. 진보 언론이 위로 올라와 줘야 되는 건데 그것도 아니었다는 거죠. 영업 비밀이라니까 더 물어볼 수도 없고 참 답답하네요, 진짜. 네. 네이버가 주장을 하는 게 우리는 개인의 성향을 반영을 하지만 어떤 매체별로 어떤 언론사 어떤 성향별로 반영하지는 않는다, 파악하지는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 개인의 성향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나 이 언론사는 이런 성향의 기사를 쓰고 있어라는 걸 누구나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럼 AI는 성향을 어떻게 분석을 하느냐? 그게 또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이 어떤 분야의 기사를 클릭했는지 그리고 이 사람이 클릭한 기사에 어떤 키워드가 들어있었는지 지금 그런 것들로 성향을 분석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런 걸로 과연 이 사람이 어떤 기사를 좋아하는지가 드러나는 건가요? 이 안 부분이 드러나지 중요한 않나요? 게 네. 다음이나 네이버나 공통적으로 하는 이 반론이 저희는 유저의 나이, 성별, 그리고 관심사 이런 것들은 다 분석해요. 다만 정치는 안 해요. 라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사람들의 성향이라는 게 그렇게 완벽하게 정치를 싹 뺀 빼기가 상태에서 힘들죠. 네.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어찌 보면 이 정치권에서 이렇게 논란이 되고 비판을 받고 하는 것들을 면피하기 위한 어떤 핑계에 불과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제 생각에 이 포털의 설명대로라면 그 설명을 다 100% 우리가 받아들인다고 했을 때 그럴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나는 진보 성향이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내가 보는 거, 내가 읽는 기사들 또는 내가 평소에 관심을 갖고 있는 뭐 취미라든지 뭐 단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알고 봤더니 나는 몰랐지만 내가 보수였던 거야. 그렇게밖에 설명이 안 돼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우리나라 사람들은 실제로 당신은 진보, 중도, 뭐 보수로 나눠져 있지만 웬만한 사람들은 다 보수야. 이거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진보인 분들은 이해가 안 가는 거지. 나는 아닌데. 자, 만약에 정치적인 논란의 어떤 중심에 서기 싫어서 그런 걸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정치 성향 혹은 언론사 매체 반영은 뺐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렇다면 그렇게 나오는 결과라도 다양한 시각을 보여줘야죠. 그렇죠.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이 선호하는 정치 성향을 쏙 빼버리고 보수 언론 기사만 많이 보여준다면 사실 뭐 내가 정말 확고하게 나의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영향을 받지 않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이 언론사 기사를 봐야지라고 보진 않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포털이 차려놓은 밥상에서 맞아요. 거기서 그냥 이렇게 보다가 하나를 클릭한단 말이에요. 제목을 보고. 결국 포털이
만들어 놓은 성향이 학습이 되는 결과가 발생을 하는 그렇죠. 거죠. 그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명쾌하게 드러난 게 어찌 보면 언론사별 많이 본 뉴스에 대한 네. 조사 결과인 맞아요. 것 같아요. 그 네. 부분 네. 좀 설명을 좀 더 드릴까요? 네, 언론사별 많이 본 뉴스는 네이버에서 이 실시간 랭킹 뉴스를 제공을 했던 그 자리에 작년 10월부터 새로 들어간 코너입니다. 실시간 왜? 랭킹은 폐지를 했었고요. 웹 페이지가 됐죠. 왜 폐지가 됐냐면 네. 거기에 한 번 올라간 기사는 너무 조회수가 집중되는 몰리죠. 거예요. 그러니까 조회수가 급증되고 랭킹이 랭킹을 낳는 많이 본 뉴스가 많이 본 뉴스를 생산을 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곧 수익으로 연결이 되죠. 언론사들은 거기에 자신의 기사를 올리기 위해서 일종의 안달이 난 어뷰징이 거예요.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목을 더 자극적으로 달고 실제 뭐 기사 내용과는 좀 다른 어떤 후킹하는 이른바 그렇죠. 기사 제목을 달고 그런 식으로 좋은 기사는 사장되고 가십성 기사, 그 독자들의 눈길만 끄는 그 기사들이 많이 본 뉴스에 올라가고 거기에 집중이 된다는 거죠. 그런 얘기가 통계를, 있었어요. 네. 그 이제 기사 골라보는 법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경악, 충격, 봤더니 요것만 걸러도 훨씬 양질의 기사를 볼 수 있다. 일단 경악은 거르고 봐야 된다. 근데 이제 일부 특히 인터넷 매체들에서 그 실시간 뭐 기사 순위가 있었을 때는 네. 정말 다 단독이야. 다 그렇죠. 단독인데 네. 다 경악이야. 정말 그 지구가 무너지게 생겼어요. 다 막 충격과 경악과 공포가 그냥 정말 난리도 아니었죠 사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없앤 건 사실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제 그러고 들어간 자리가 또 개운치가 않다는 문제가 또 발생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손을 뗄게. 음. 언론사들이 너희 각사에서 가장 많이 본 뉴스를 편집해서 올려. 우리는 그 장만 마련해 줄게라고 도입이 된 거예요. 그때 네이버가 그 얘기를 했던 거는 다양한 언론사를 노출시키고 다양한 언론사의 기사를 보여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저희는 당연히 그런가 보다 하고 보잖아요. 근데 이 10분 동안 노출되는 이 한 묶음 이 안에는 70개 언론사가 들어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있는 65개 기사를 보려면 오른쪽 위에 되게 흐린 회색의 더보기 화살표를 직접 이용자가 눌러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렇죠. 한 20초마다 한 번씩 로테이션 되는 게 아니라 첫 10분이니까요. 번째 그렇죠. 네. 첫 번째 판에 나온 5개 언론사만 10분 내내 노출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굳이 그거를 능동적으로 누르지 않는 한은 뒤에 볼 수가 65개 없는 언론사 기사는 사실상 노출이 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럼 첫 노출에는 골고루라도 나오느냐? 그걸 봤더니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10분이 지나고 나서 한번 리셔플이 돼서 다시 섞여졌을 때도 네. 거의 그대로. 앞에 나왔던 애들이 또 나오는 네. 거예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순위가 뭐 바뀔 수는 있지만 3번이었던 기사가 4번이 될 수는 있지만 그대로더라. 사실 5개가 아주 똑같이 나온 적은 사실 저는 못 봤습니다만 네네. 두세 개 적어도 하나씩은 꼭 겹쳐서 겹친다. 나오는 거예요. 모처럼 약간 그 대선 방송을 보는 듯한 선거 방송을 보는 듯한 이렇게 매직 스튜디오에서 또 우리 이지성 기자가 힘을 한번 줬는데 이세욱 팀장님이 예. 여긴 힘을 줘야 된다라고 음. 말씀을 해주셔서 이번 그 우리 보도 자체가 이게 워낙 숫자도 많이 나오고 컴퓨터 화면이고 뭐 언론사 기사고 이러다 보니까 움직이는 그림이 많지 않아서 사람들이 듣기에 시청자들께서 들으시기에 보기에도 언뜻 귀로는 잘 안 들어와요. 그래서 굉장히 그 시각화가 굉장히 중요한 아이템이었다. 아니 근데 저는 제가 이지성 기자한테 궁금한 거는 제가 네이버 입장이라면 아니 근데 구독자 수 많은 언론사에 가중치 주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네이버 입장에서는 구독자 수가 많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실 수 있겠어요? 자 네이버가 그냥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독자 수가 많은 언론사가 그만큼 선호도가 더 많다는 거고 얘네를 많이 보여줄수록 우리한테는 돈이 되는 그렇죠. 이득이니까요. 그런데 저널리즘 차원에서 보면 완전히 말이 달라지죠. 이미 네이버는 모바일에서 언론사 구독 뉴스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PC에서는 네이버 홈에 들어가자마자 내가 구독한 언론사가 나오고요. 모바일에서는 홈에서 넘기자마자 내가 구독한 언론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미 내가 구독한 언론사는 너무 잘 볼 수 있게 세팅이 돼 있는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PC의 뉴스 홈 그리고 네이버의 그 다음 뉴스판 거기서까지 구독자 순으로 구독자의 많은 가중치를 둬서 그 언론사를 구독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마저도 그 언론사의 기사들을 보여준다는 건 이건 지나친 중보이고 지나친 편중이죠. 사실은 공론장으로서의 기능을 하기 어렵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사실은 공론장이라고 하면
여러 다양한 시각과 관점을 한꺼번에 노출을 시켜서 이 이른바 여론들 간의 경쟁이 일어날 수 있게끔 다양하게 제시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일반적인 이 오프라인에서 있었던 그 편향된 비중이 그대로 옮겨가는 셈에 그치고 만 것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뉴스를 포털에서 소비하는 패턴들이 우리나라에서 유독 강하잖아요. 네. 미국 같은 압도적이죠. 경우에는 심지어 뉴욕타임스 같은 경우에는 아예 따로 유료로 이제 전환을 하지 않았습니까? 포털에 공급 안 하고. 예, 포털에 공급 안 하고 양질의 뉴스에 비용을 내고 찾아보는 것에 대한 인식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좀 당연시되어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포털을 통해 뉴스를 소비하는 수준이 거의 90%가 훨씬 넘는다면서요. 뭐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포털의 영향력도 막강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그만큼의 또 책임을 가져야 하는데 네. 언론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네이버와 다음이 계속 지금 자기들은 부정을 하고 있지만 현실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사실 들어요. 네, 그런데 이제 자꾸 이 포털사들이 이 AI라는 전가해보도 뭐 우리는 편집을 안 해요. 인공지능이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저희가 아예 사람들이 간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이런 논란을 회피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 알고리즘이라는 게 사실은 사람이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는 저희가 좀 주시해서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지난번에 네이버가 쇼핑을 운영하면서 자기네들이 그 제공하는 사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네이버 쇼핑으로 입점한 분들에게 되게 큰 혜택을 주고 있었던 게 밝혀졌죠. 그렇죠. 그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징금도 내려졌잖아요. 네. 그때도 네이버가 뭐라고 그랬냐면 알고리즘이 하는 거다. 그 노출시키는 게 소비자들에게 보여지는 것은 알고리즘이 하는 거지 우리가 하는 거 아니다. 다만 가중치는 뭐 이렇게 어떻게 몇 퍼센트 이렇게 준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었는데 똑같은 방식인 것 같아요. 그것도 역시 네이버의 그 알고리즘을 만든 사람의 어떤 의지 또는 뭐 뜻 이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될 수가 없거든요. 맞아요. 쇼핑몰 같은 경우는 네이버가 가격 비교만 해주다가 자기도 플레이어로 뛰어들면서 너무 네이버 쇼핑에 입점한 업체들이 안 나오니까 가중치를 바꾸기 시작하죠. 그 가중치를 네이버 입점 업체가 더 많이 나오게 만드는 쪽으로 계속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결과를 봐가면서 또 너무 많이 나오면 줄여요. 외부에서 의심을 받을까 봐. 그런 것들을 공정위가 포착을 했던 건데 그걸로 유추를 해보자면 뉴스 분야에서도 그렇게 똑같이 했을 거라고 그러니까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렇죠. 단정은 우리가 할 수 없는데 그렇죠. 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는데 거기에 얼마나의 가중치를 두고 있느냐가 굉장히 핵심인데 그게 절대 알려져 있지 않은 않죠. 거죠. 예, 그걸 공개하지 않는다는 거죠. 저희가 첫 보도를 했을 때 네이버가 반론했던 거는 너희 기사 송고량이랑 같이 비교 안 해봤잖아. 그렇게 해야 돼라고 하더니 저희가 기사 송고량과도 같이 비교를 했죠. 그랬더니 너희 구독자 수랑도 비교 안 했잖아. 근데 구독자 수랑도 또 바로 비교를 해보니까 그것도 그렇게 완전히 꼭 떨어지진 않았어요. 그렇죠. 한겨레가 네. 구독자 수로는 10위인데 네. 실제로 노출되는 걸 봤더니 쭉 밑에 있었던 그렇죠. 그런 것들을 보면 맞지 않는 거죠. 네. 그리고 기사 송고량과 구독자 수를 적용을 한다 해도 그게 과연 저널리즘적으로 맞는 것이냐. 그렇죠. 사실 알고리즘을 저희가 100% 공개하라고 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어쨌든 영업 비밀이라는 거는 또 인정을 해줘야 되니까. 네. 그리고 또 100% 공개가 되면 그 알고리즘을 이용하려는 어뷰징하려는 사람들이 그렇죠. 나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공개하지 못하겠다는 입장도 이해는 됩니다만 그렇죠. 이런 이해 못할 상황들이 벌어진 거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는 있어야 되는 거죠. 맞아요. 네. 그렇죠. 그게 사실은 의도를 의심받고 있잖아요. 네이버가 의심받고 있다면 그 의심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스스로 어느 정도까지는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왜 설명 안 할까? 이렇게 비난받고 뭐 의심받는데 왜 설명 안 할까? 이 부분이 이제 들어가다 보면 우리가 합리적인 의심이 네. 그렇죠. 이거 숨겨야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이라도 사실 공개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 네이버도 사실은 외부 위원회에서 이 알고리즘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평가를 받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네. 또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100%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알고리즘 검증위원회인가요? 그런 위원회를 외부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뭐 인공지능 전문가, 그다음에 저널리즘, 그 언론학 전문가 이런 분들을 모셔놓고 검증을 받은 거죠. 물론 검증 받는 과정 자체는 외부에는 비밀이지만 그
위원회에 위촉된 분들이 학자들이 검증을 하는 거죠. 그럼 거기서는 모든 걸 100% 공개를 했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고리즘 자체가 이렇게 있으면 사실 뭘 넣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A를 넣었을 때 A와 관련되게 잘 나오는지 그런 걸 테스트를 해서 본 거고요. 그러니까 알고리즘 자체에 문제가 없다라는 걸 본 거고 그러면 여기에 뭘 넣었는지 A, B, C, D 이런 거 이게 만약에 A부터 Z까지 있다면 그걸 다 공개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가중치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은 이거는 제대로 된 검증인 것인가? 제일 중요한 정보는 어쨌든 얘기를 안 해준 거네요. 네. 사실 가중치 가지고 만약에 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장난을 치면 그건 너무나도 쉬운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네. 그런 알고리즘을 검증하고 심사하는 분들은 공개가 돼 있습니까? 누군지? 위원회 위원들은 공개가 돼 있죠. 근데 그 위원분들은 이 비밀 유지 서약서 쓰셨대요. 당연히. 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을 말씀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제 학계에서도 이제 얘기들이 다 서로 그 교수님들에게 듣고 들으면서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알려지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알고리즘을 네이버가 그러니까 원인이 무엇이길래 이런 결과가 나왔느냐.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원인을 막 파헤치고 그거를 막 지적하고 그러고 싶진 않아요. 저는. 그러니까 저는 그 원인이 무엇이었던 간에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 이 결과는 분명히 그렇죠.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네. 문제의식을 포털들이 같이 공감해줬으면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네이버를 운영한다고 하면 이 지금 스트레이트 이번 보도를 보고 나서 이게 우리가 이렇게 아무리 애를 써도 결과가 이렇게 왜곡되게 편향되게 나온다면 우리가 조금 바꿔야겠네? 네.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근데 앞으로 할 가능성은 있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 내용에 대해서 네이버 쪽에서는 입장을 듣지 못했고요. 다음은 편중 현상에 뉴스통신에 또 압도적으로 특히 뉴스 소비가 많은 시간대에는 뉴스통신사가 뭐 절반 이상 나오고 그런 다음은 현상을 인지는 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알고리즘을 개편할 일정을 갖고 있지는 않다. 결국 이거는 그냥 놔두겠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 상황이 심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본인들한테 이익이 되니까 포기할 수 없다는 겁니까? 포털 입장에서는 별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굉장히 귀찮은 일일 수도 있고요. 귀찮은 일일 수 있죠. 네, 그리고 지금의 이 결과가 최고의 수익을 내는 최고의 설계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요. 제가 아까 의심되는 거는 이렇게 해야 돈이 되더라. 라고 자기네들은 기업이니까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건데 아까 이지선 기자가 설명했듯이 이 저널리즘의 측면, 우리가 저널리스트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저널리즘의 기능이라는 게 있는 것이고 책임이라는 게 있는 것인데 네. 이 언론사들의 기사를 모아서 실질적인 대형 언론사의 기능을 하고 있다면 인정하든 하지 않든 간에 그런 그렇죠. 포털이라면 네. 마땅히 책임을 져야 되고 그걸 안 질 경우에는 뭔가 규제 또는 뭐 심의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부분이 좀 답답해요 사실은. 그리고 지금 관리감독 기구 자체도 이제 언론사 쪽으로 지금 관리를 받고 있는 건 아니니까 네이버나 다음이나 그러니까 계속 어쨌든 네이버나 다음은 만약에 이게 진짜 본인들의 언론이라고 인정하는 순간 받아야 될 규제가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너무 피곤하죠. 그러니까 그 상황은 당연히 피하고 싶은 거고 뭐 경영 행위로서 그런 부분을 뭐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본인들의 책임은 좀 확실히 인지를 하시고 저희가 무슨 뭐 문제를 만들려고 문제를 삼는 게 아니라 추후에 좀 개선을 바라는 그렇죠. 그런 마음으로 아마 이번 보도는 이성 기자 이미 영향력이 엄청난 곳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 좀 책임질 수 있는 뭔가 장치를 마련해야 되는 거고 개선할 부분이 좀 개선하면 되는 건데 잘 이해가 안 돼요. 포털이 뭐 보수 언론을 더 많이 노출하고 싶다 이런 의도가 뭐 있었을 수도 있지만 사실 없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정말 순수하게 알고리즘을 짰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면 개선을 하는 노력을 보여줬으면 하는 게 바람인 거고요. 이미 대한민국의 가장 강력한 여론을 어떻게 영향이 끼치는 그런 게이트키퍼 공론장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네이버와 포털이 단순한 어떤 기업의 입장이 아니라 사회적 또 하나의 책무죠. 언론으로서 그렇죠. 사회적 네. 책무를 다해줬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정말 이 숫자 그리고 거의 뭐 박사 논문 한 표 쓰셨어요 이지성 기자는.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박사님들이 보시면은 노하시고요. 요걸 잘 정리하면 정말 괜찮은 어떤 논문 주제가 또 연구 주제가 또 될 연-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연구 결과 이 뭐 조사를 뭐 웬만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과학적으로 했고. 사실 저희가 그 이용자의 뉴스 소비 성향을 가지고 학습을 시켜봤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변인들을 설정할 수 있을 텐데 그건 또 언론학자분들이 해주실 영역인 것 같습니다. 석사 논문 아직 못 쓰고 수료만 했는데 요거 갖다 쓰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계속 방송 내내 했습니다. 예. 어쨌든 이지성 기자 너무 고생하셨고 그리고 우리 또 이세욱 팀장께서 힘 빡 주신 덕분에 모처럼 아주 버라이어티한 비주얼로 오늘 스트레이트를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보시지 않았을까 아, 싶습니다. 우리 이지혁 선배가 스케일이 진짜 크시더라고요. 시청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이재성 기자 또 그래도 가시기 전에 할 건 해야죠. 아, 네 오랜만에 만나보이는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본방사수까지. 본방사수 부탁드립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